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 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산파 박지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산파 진짜 하실 거예요? 뭐 괜찮지 않아요? 산업을 파헤치는 여자? 네. 그거 여자여야 돼요. 꼭 기자 할게요. 산파 산업을 파헤치는 기자. 네. 그 금사빠를 따라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뭐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불만이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써보려고요. 3파. 더 좋은 거 있으면 좀 아이디어를. 그거는 잘 나가는 방송에서 사연 좀 보내주세요 하는 거지. 죄송합니다. 보통 대부분 방송들은 사연 보내달라 그러면 다 작가들이 다시 씁니다. 그렇죠. 뭐 예. 자기는 뭐 구로구의 누구입니다. 뭐 네. 이러면서 쓰는 건데. 어쨌든 저희는 그런 것을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 더 텀블러 갖고 왔는데 텀블러 쓰세요. 우리 종이컵보다 텀블러를 쓰셔야 종이컵을 좀 덜 사용하게 되고 물을 많이 먹어요, 확실히. 물을 담겨놔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 우리가 네. 뭐 매번 가가지고 물 먹으려면 힘들잖아요. 네, 네. 물 많이 먹어서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떠놓으니까? 네, 한 번에 많이 떠놓으니까. 저는 그 UN 글로벌 컴팩트 여기가 그 세계적으로 좋은 일하는 데거든요. 근데 나중에 진짜 세계적으로 좋은 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UN 글로벌 컴팩트의 담당 실장님을 모시고도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네. 우리가 또 물을 마시면 예뻐지는 얘기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 휴젤 인수전입니다.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휴젤 인수전 얘기 준비했는데요. 예. 휴젤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다들 유명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보톡스 회사죠. 국내 1위입니다. 예전에 메디톡스가 1위를 했는데 메디톡스가 그 대웅과 싸우느라 그 자리를 좀 뺏겨서 휴젤이 지금 1위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발전경제에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그 톡신 전쟁에 네네네.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와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처절하더만요. 그리고 되게 안타까운 거는 그 이후에 그 두 회사 모두 크게 재미를 보지 못했다는 거. 예. 그러면서 휴젤이 1위가 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점유율이 한 50% 이상 국내에서 큰 회사입니다. 예.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휴젤이 매물로 나왔어요. 2017년에 그 베인에서 이렇게 샀었는데 그게 다시 이제 시장에 나온 거고요. 인수 희망 가격이 2조 원 정도 된다. 2조 2천억, 뭐 비싸다. 2조 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3조인데요. 그 중에 44%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권 프리미엄이 거의 뭐 꽤 8천억? 붙네요. 그러니까 3, 42 하면 1조 한 3천억 된다 치고 그러면 7천억 정도가 프리미엄이에요. 네네네네. 근데 저는 사실 이것도 되게 보기 안 좋아요. 이게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걸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이렇게 쉽게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는데 경영권 프리미엄은 이제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돈을 얹어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주주 주식은 뭐 금발라놨나? 똑같이 주식 있는 건데 좀 더 많이 갖고 있으면 뭐 주당에 갖고 팔면 되지. 그럼 소액주주는 이런 부분들이 왜 소액주주 주식은 헐값에 거래가 되고 왜 대주주 주식은 비싸게 거래가 되고 저는 이거 되게 잘못된 문제라고 좀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뭐 다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다음에 한번 좀 집중적으로 이 얘기도 한번 다뤄주세요.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외국하고는 좀 해외 사례랑 좀 어떻게 다른지. 해외에는 이런 게 없다고. 네, 그 해외에서는 그 주요 주주, 그러니까 경영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주요 지분을 인수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 주주들에게도 같은 가격에 인수할 수 있게 공개 매수를 해요. 당연하잖아요. 이게 뭐 대주주 주식만 주식인가? 소액주주들도 동등한 권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같이 사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대주주 주식만 팔아야 되고 이게 사실 정확하게 그런 건 아닌데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왜 대주주 주식이 더 비싸게 거래될까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대주주는 이제 경영자를 임명할 수 있고 경영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경영권을 가진 주식이 더 프리미엄이 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즉슨 경영권을 가지고 뭔가 이권을 챙겨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대주주가 이권을 챙겨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액주주들한테는 돈이 안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안 되지. 모든 주주들은 똑같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이권을 가져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주주평등, 일주 일표의 그렇죠. 원칙에 안 맞는 거예요. 일결권에 있어서 다른 차등이 적용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문제가 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나중에 이 얘기는 따로 근데 이런 얘기는 또 정색하고 하면 또 재미가 없어. 정색하고 엄청 무섭게 한번 해보시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공공연의 거래이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꽤 한 40% 훨씬 넘죠. 네. 예, 훨씬 높은 비율로 가져가는 거래가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예. 어떤 기업들이 좀 인수에 나섰어요? 지금 후보로 거론되는 데가 신세계. 신세계는 신세계. 예, 뭐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와, 이번에 신세계 돈 많아요.
그런가 봐요. 이베이에 4조, 뭐 땅 사는데 1조, 뭐 야구단 사는데 몇천억. 화장품 유동성의 시대. 보톡스 2조. 좋습니다. 우리 용진이 형 잘 나가십니다. 네. 예. 근데 뭐 휴젤이 이베이처럼 유명하진 않잖아요. 왜 살까? 왜 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일단 그리고 GS가 또 들어갔죠. GS는 어제 이제 막 기사가 나오면서 조회 공시 요구 받아가지고 공식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소수 지분 좀 인수할 의향이 있다. 검토하고 있다. 단독 입찰은 아니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검토하고 있는 거는 확실하고 그럼 뭐 어떤 형식으로 들어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GS가 또 검토 대마왕 아닙니까? 검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중하게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서 안 건너가는 그런 스타일. 네. 이전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네, 2019년에 아시아나 인수전에서도 인수를 검토한다고 얘기했다가 꽤 진지하게 검토했다고 해요. 예, 모든 건 진지하게 검토하죠. 했다가 발을 뺐고요. 작년에는 GS 건설이 두산 인프라코어를 또 사겠다, 뭐 의향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막 건설사와 건설기계는 잘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서 안 들어왔죠. 네, 안 들어왔죠. 뭐 그래서 GS랑 신세계가 들어와 있는데요. 저는 이제 GS를 담당하는데 GS 제가 정유를 하니까 정유 사업 기름 파는데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왜 이 형이 여기서 나오지? 그러니까 형 기름 파는 형 아니었어? 얼굴에 기름기를 혹시 늘려주는 오일 스킨 오일을 혹시 스킨 오일도 뽑아내나 기름에서? 뭐 농담으로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예. 보톡스는 일단 1위라고 했는데 글로벌 보톡스 시장 규모가 한 5조 원 정도 된다 그래요. 5조. 예, 그 중에 와 전체 시장이 5조인데 회사가 2조면은 꽤 비싸네. 네, 뭐 그런 5조 원이라고 하는데 예. 이 중에서 휴젤이 이제 1조 원까지 자기가 먹어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20% 정도. 뭐 보톡스는 아시겠지만 의약품이잖아요, 어차피.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갖다 파는 거라 가지고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기존의 신세계나 뭐 GS가 바이오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화장품은 이제 자기가 골라서 쓰잖아요. 근데 보톡스도 병원 가면 이렇게 저 휴젤 거 주세요, 메디톡스 거 주세요 이렇게 골라요? 네, 그 고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맞아봤는데. 그래요? 네, 갑자기 보톡스. 우리가 네. 꽤 오래 알고 지내지 않았나? 뭐 그런 뭐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결혼할 때 맞았나? 뭐 아무튼 맞아봤는데 그 주름펴는 보톡스 말고 저는 이게 턱이 여기를 좀 없애주는. 턱을 없애요? 네, 여기 이게 갸름하게? 갸름하게 턱을 많이 저처럼 이렇게. 갸름해졌었어요?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갑자기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런 적이 있는데 아무튼 딱 가면 그 가격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메디톡스 면 유닛 막 해가지고 그 용량하고 그 제품명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예전에 제가 갔을 때는 메디톡스가 그때는 1위였나 봐요. 그래서 메디톡스 좀 비쌌던 기억이 있고요. 고를 수는 있어요. 아무튼 고를 수 있는데 이게 의약품이다 보니까 병원 상대로 이제 판매를 하는 거고요. 예. 뭐 해외에는 불법적으로도 많이 나갔다고 작년에. 불법으로? 네, 그냥 보따리상 통해 가지고. 지난번에 메디톡스가 작년에 식약처한테 당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당한다는 게 꼭 이렇게 뭐 일방적으로 그런 거라기보다 뭐 잘못한 거가 있으니까 식약처가 그랬겠죠. 근데 중국에다가 뭐 밀수를 했다는 거였나요, 그게? 네, 뭐 얘기가 좀 스토리가 길었는데 일단 작년 말에 뭐 그 보톡스를 그러니까 보따리상 애들이 사가지고 딸공에 사가지고 그냥 불법적으로 판매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았고 그 뒤로 이제 식약청에서 그 중간 브로커들한테 팔 때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국가 출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수출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국내 국내에서 거를 판매를 하려면은 예. 그걸 받아야 되는데 해외 판매는 그걸 안 받아도 된대요. 근데 이제 브로커들은 어차피 내수잖아요. 그러니까 매출로 내수가 잡히는데 실제 그게 가는 거는 왜 해외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해외에다가 한 번에 넘기려면은 그냥 계속 하면 되는데 국내 사람한테 받을 때는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얘네 입장에서는 어차피 해외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받아서 넘긴 사람이 한국 사람이니까 그쵸. 국내 판매로 보고서 인허가를 받았어야 된다라는 게 식약처의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한 10년 정도 된 관행이래요 원래. 그랬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식약청에서 제동을 약간 뭐 그런 그럼 식약처도 약간 좀 저런 것도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 당시 분위기를 보면은. 그때 이제 톡신 관련해가지고 영업 정지도 주고 막 할 때 안 그래도 좀 약간 껄끄러운 게 있었는데
거기에 그동안의 관행까지 그러니까 메디톡스 비자에서 몇 10년 동안 계속 하던 건데 왜 갑자기 그러세요? 라고 했을 때 식약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조금 할 말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네요. 근데 메디톡스만 아마 찍어서 그랬을걸요? 몇 개 업체만. 그래서 그때 휴젤이 포함이 안 됐었다가 그 뒤에 휴젤을 또 포함시켜가지고 식약청이 뭐 어떻게 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 막 휴젤 주가가 막 폭락하고 있다는 얘기 있었는데 뭐 제가 그 담당 출입이 아니라 가지고 조금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 그 그러더라고요. 한국 보톡스에 대한 중국 수요가 있긴 있다. 있긴 있죠. 근데 휴젤은 유일하게 국내에서 중국 내에서 중국 당이 주는 그 판매 승인을 받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정식적으로. 그래서 휴젤도 우리는 있다, 이게 정식 판매 루트가 그런 거 없다. 우리는 다 승인 받아서 했고 그쪽에 나갈 때도 승인 받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고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신세계가 인수를 하는 거는 네. 어쨌든 국내 판매뿐만이 아니라 해외, 중국까지 염두에 네. 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휴젤 인수전에 신세계와 GS가 들어왔을 때 양사가 가질 수 있는 시너지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세계는 도대체 휴젤을 어떻게 쓰기 위해서 인수를 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네, 그 휴젤이 바이오 보톡스 필러 이거 유명한데요. 휴젤 사업 부분 중에 하나가 또 화장품 사업이 있어요. 이렇게 보톡스랑 비슷한 성분을 넣어서 만든 화장품을 파는 거예요. 유사한 성분, 뭐 똑같은 성분, 뭐 이런. 근데 느낌. 보톡스는 독성 물질 아닌가? 그 독성 물질인데 그 뭐 독성을 뺀 다른 비슷한 효능을 가진 물질이라고 광고를 하겠죠. 근데 이렇게 판매했던 걸 적어놓은 거 보니까 보톡스 물질과 유사한 게 포함돼 있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이미. 약간 보톡스 하게 되면 확실하게 주름 개선 효과가 있으니까 네네. 이 화장품도 보톡스 성분을 그대로 독성을 쓰는 건 아니겠지만 약간 느낌이 네네. 약간 좀 근데 저는 보톡스도 참 잘못 맞으면은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뭐라 그러지? 팔자 주름? 뭐 요렇게 주름 생기는 거. 약간 이게 욕심 많은 아줌마처럼.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좀 기대하는 게 좀 더 젊어 보이기 위해서 그걸 하실 텐데 그걸 보면은 젊어 보이고 싶은 돈 좀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을 줘서 오히려 우리 그분들의 기대는 우리 볼빵빵한 우리 젊은 이미지를 원했겠지만 그냥 좀 말씀대로 약간 욕심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을 준다는 게 그래도 엄청나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성형이 엄청 많이 하잖아요. 성형을. 그리고 한 번부터 맞으면 네. 그 효과의 개인 만족도가 되게 높다면서요? 그렇다고 저도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권 선배는 저희가 갸름해진 적 있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주 갸름해졌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근데 그 얘기 있잖아요. 뭐 제가 이거는 제가 박 기자가 예뻐졌다 안 예뻐졌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그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 있어요. 이렇게 왜 남자한테 예뻐 보이려고 여자가 화장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 하니까 여성분들의 얘기는 그거더라고. 야, 그 여자들끼리의 더 예뻐지고 싶은 경쟁이지. 그럼요. 그게 너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요. 최소한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너보라고 한 거 아니야. 선배 뭐라고 한 거 깊이 아닙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성형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뭐 여기저기 눈 쌍꺼풀을 기본으로 다 하고 요즘에 하는데 그 성형 시장 중에서도 이렇게 칼을 직접적으로 대가지고 시술을 하는 게 있고 비시술 분야가 있는데 그 비시술 분야의 대부분이 보톡스와 필러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필러 보톡스를 많이 하는데 그 휴젤이 갖고 있는 그런 보톡스 성분, 필러 성분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더마 코스메틱이라는 그 시장이 있나 봐요. 더마 코스메틱.